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1세기 주역점을 공부하시려면 먼저 예습 영상 8편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21세기 주역점 005-3을 엔터 하시면 8번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시는 교포분 중에서 실전 적천수를 구입하시려는 분은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신해의 특징 5번째 시간입니다. 신해의 특징을 저희가 2번, 3번에 걸쳐서 키포인트 부분만을 반복해서 영상을 올리고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신해라는 60간지 중에 하나가 지금 신해가 있습니다. 신해는 해수는 상관이고 12운성으로 보면 욕입니다. 상관에다가 욕이란 것은 대단히 활동적이고 땀을 많이 흘리고 반복해서 훈련하고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해는 욕이라 반복 훈련하고 연습하고 트레이닝하고 사람을 또 찾아가고 대단히 상관이라 부지런히 힘을 쏟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힘이 빠집니다. 사주 자체가 신해 자체는 일간이 신약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신약해진다는 것은 힘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힘이 설기가 되어서 일간이 해수에게 식상에게 설기가 되고 나니 약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정관이 올 경우에 정관을 대접하거나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상관, 경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상관, 경관의 문제는 깊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상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실 것입니다. 상관이 정관을 보게 되면 일이 어그러진다. 여명의 경우는 남편 정관을 보게 되면 사이가 나빠져서 좋아지지 않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관, 경관은 위화백단이라 100가지 어려운 점이 상관, 경관이 많기 때문에 상관, 경관이 되면 일이 잘 안 된다. 시작은 하지만 잘 안 된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해는 분명히 신해의 해수는 상관이고 정관을 보면 안 되지만 신해의 또 다른 면이 뭐가 있느냐면 일간이 신금, 해수는 상관, 금에서 수로 가는 금수 상관입니다. 일간이 금이요, 일지가 수인이 금수 상관입니다. 금수 상관은 차갑기 때문에 관성을 보아야 한다. 보아야 하는
어떤 당위성 같은 것이 별도로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있습니다. 이것을 검수상관, 희견관, 검수인 상관은 관을 보아야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상관경관이 되면 안 되고 검수상관은 희견관이고,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것이 오늘의 공부의 키포인트입니다. 검수상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위에 있는 신에는 검수상관입니다. 상관은 너무 차갑습니다. 신에는 상관이 일지에 있으니 대단히 활동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면 일간신금의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넉아웃 되어버립니다. 상관의 힘을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수가 신금의 힘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검수, 상관, 희견관이니 관은 화가 있어야 합니다. 금과 수로 되어 있으니 화가 있어야 하는데, 화가 잘못하면 정관이 오면 검수, 상관은 바로 상관경관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이 많습니다. 평관인 오가 오면 좋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와 오가 만나면 지장간끼리 암합하는 문제는 있지만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오행이 위치에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해가 일주에 있느냐, 신해가 시주에 있느냐, 신해가 월주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화는 큰 위험이 없습니다. 천간의 정화가 오면 평관이 옵니다. 그런데 평관인 정화가 신금 바로 옆에 보면 신금에게 해를 끼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신금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칸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다면 괜찮다. 신금이 일간에 있다면 연간점에 있는 것 괜찮고, 신해가 시주에 있다면 월간에 신금이 있는 정화가 있는 것이 괜찮습니다. 자, 병화는 어떠냐? 병화는 일간 신금에서 보면 정관입니다. 그런데 이 정관은 태양입니다.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자연의 이치로 들어가면 태양이라서 신금을 그렇게 녹이지 않습니다. 또한 병화와 신금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신금이 일간이라면 정화가 월간에 있거나 시간에 만약에 정화가 있으면 병신 합소에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화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합수가 되어버리면 사주 자체를 전반적으로 차갑게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우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에게는 오화가 와도 걱정, 정화가 와도 걱정, 병화가 있어도 걱정, 오화가 오면 걱정이 좀 덜합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건 사실은 이 사화입니다. 사화는 지지에 있지만 해수 옆에 사화가 오면 사회의 충으로 크게 충돌하게 되고, 정관인 사화는 신금을 녹여버립니다. 전형적으로 상관, 경관의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이 사화가 시지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해가 일주에 있다면 시지에 사화가 있어도 상관, 경관으로 크게 쳐버립니다. 말년에 이혼해버린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여명의 시내라면 말년에 이혼하는 소리가 뻑적지근하게 나온다는 소리가 바로 사화입니다. 사화는 대단히 무섭습니다. 금수상관이 희견관이지만은 화가 있어야 와야 하지만 사화가 오는 것은 두렵습니다. 한 칸 건너 뛰어오는 것, 시내가 만약에 일주에 있다면 연지에 사화가 오는 정도면 괜찮은데 월지나 시지에 사화가 오면 그냥 콩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는 해를 만나면 천라지망에 해당되기도 하고 신금을 만나니 상관이 되기도 정관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관 경관에다가 천라지망이 되어버리니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해수와 사화가 만나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몇 번씩 할 겁니다.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관경관의 문제, 욕의 문제, 식상의 문제, 천라지망의 문제가 한꺼번에 뭉쳐있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뻑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행운으로 만약에 사화가 오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숨죽이고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시내는 금수상관입니다. 금수상관은 정신적으로 다운되어 버리거나 완전히 너가웃 되어 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금수상관은 재성공망입니다. 만약에 시내가 남자라면, 일주에 있고 시내가 남자라면 아내 덕 보기 힘들다. 이 여자를 만나도 저 여자를 만나도 잘 안 돌아간다 라는 것이 있고, 시내가 여명이라면 시어머니 덕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제가 지장간 안에 들어있고 사주가 통관이 잘 된다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금수상관은 넉다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까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해가 사화를 만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신해가 일주에 있지 않고 시지에 있거나 월지에 있거나 시주에 있거나 월지에 있어도 사화가 올 때는 뭐 그냥 사해충이 걸립니다. 일주에 있을 때보다는 충극이 힘이 작용력이 약하겠지만 사해충이 되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 신해가 월주에 있던 시주에 있던 간에 사가 행운으로 오는 경우에는 그 영향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다. 특히 신해가 일주에 있는데 그 해에 라망인 사가 오거나 진이 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이 와도 사보다는 덜하지만 그 해는 수성하고 참아야 합니다. 직장생활 그만두고 사표 내고 회사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겠지만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진이 오면 바로 진의 원진입니다. 어쨌든 상관에다가 라망이 오면 특히 상관에다가 사는 라망에다가 정관이기 때문에 상관경관에다가 라망이라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관에다 라망에다가 사해충의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